서양화를 하는 오원배라고 합니다. 저는 인천에서 1953년에 태어났고 창녕초등학교, 송도중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로 이사하기 전까지는 인천의 유동에서 줄곧 살았습니다. 네. 1965년에 송도중학교에 입학을 하고 미술교사이신 황추 선생님의 권유에 의해 미술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인천이 경기도에 속해 있어서 처음 참여한 경기 도내 중고등학교 미술대회에 특선상을 받으면서 자신감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황추 선생님은 인천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시던 몇 안 되는 작가이셨고 국전의 추천 작가까지 하셨습니다. 인상파 화풍으로 인천 항구의 낙조를 잘 그리셨는데 선생님의 파레트에 짜놓으신 홀웨인 유화 물감 냄새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시절부터 화가가 되기를 꿈꾸기 시작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차이나타운을 청관이라고 불렸는데 해가 긴 계절에는 방과 후에 청관에 나가 하루에 한 장씩 그 수채화를 그렸습니다. 미술관 규율이 엄해서 하루에 한 장씩 완성을 시키지 못하면 선배들한테 소위 말하는 빠따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청관의 이국적 풍경과 지금은 연안부두로 옮겨간 인천 항구가 바로 그 옆에 있어서 풍경의 소재가 풍부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그렸던 풍경과 중복되지 않으려고 이곳저곳 기웃거리면서 스케치를 했던 습관이 몸에 배어 지금도 어디를 가나 스케치를 하게 되고 미술반 선배들을 통해서 어줍지 않은 작가 정신을 배웠습니다마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의 청관은 그림을 그리는 인천의 중고등학교 미술반생들이 모이는 집합소 같은 곳이었고 전국 규모의 미술대회도 자주 열렸습니다. 당시에 그렸던 스케치북을 보면은 청관 풍경과 한국 풍경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천은 나에게 있어서 작가적 꿈을 갖게 했던 상상의 원천입니다. 지금은 매립되어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낙섬과 이어지는 제방 그리고 갯벌은 어린 시절 부모님께 혼나면서도 여름방학 내내 나가서 놀던 놀이터였습니다. 그때 맡았던 비릿한 냄새는 그 어느 곳에서도 맡을 수 없는 인천 특유의 냄새라고 생각합니다. 이 냄새는 나의 가슴에 영원히 저장되어 있습니다. 대학에 입학했던 1972년에는 비상시국이라는 미명하에 긴급조치가 발동이 되고 유신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언로도 차단되고 학교 문을 닫았던 기간이 길었고 젊은이들의 체제에 대한 불만과 현실 도피적 술자리는
희망 없는 탄식과 절망뿐이었습니다. 이때에 탐독했던 황석영의 객지나 이문구의 장안몽을 통하여 민중의 삶과 애환에 관심을 갖게 되고 현실의 비판적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천에서 서울까지 통학하면서 늘 차창에 비치는 영등포의 공장 풍경과 그리고 다닥다닥 붙어있는 철길 옆에 판자촌 풍경이 편안하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간혹 기분 전환을 하려고 복숭아 산지로 유명하던 소사에서 내려서 복숭아를 안주 삼아 소주를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어, 1974년에 군입대를 하면서 최전방에 초병 근무를 하게 됩니다. 빈번한 총기 사고나 안전사고를 지켜보면서 삶과 죽음에 대하여 깊은 생각을 하게 되고 칠흑 같은 밤에 대여섯 시간에 보초를 서면서 그리움, 국가, 불교, 체제 등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 복무 기간은 실전에 대한 혹독한 훈련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전방에는 대학을 다니다가 온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라 대학 다니다 왔다는 이유로 차출되어서 유신의 국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부대 저 부대에 다니면서 강연도 하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유신을 부정하던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틈틈이 스케치도 하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1979년도에 개봉동으로 집도 이사를 하고 근처에 작업실도 마련합니다. 이때가 정치적 경랑기인 유신 말기로서 정권은 통제된 언론을 통하여 진실을 왜곡 조작하고 프로파간다가 횡행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현실에 대한 무력감과 무력감에 탈이나 가면, 장승, 목 없는 불상, 날림으로 지어진 아파트 등을 그리면서 분노를 삭히기도 하였습니다. 익명의 탈은 양면을 갖고 있는 힘없는 민초들이었고 현실의 모순과 질곡을 야유하고 자조하는 은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식 실험도 하면서 현실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통 문화와 한국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하게 됩니다. 여러 공모전과 실험적 성격의 앙대빵당전에 출품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그 화단은 미니멀리즘이 현대미술이라는 이름으로 주도를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 고루한 사실적 풍경화나 인물 정모라도 있었지만은요.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갖고 형상성 강한 표현주의에 집착하는 나로서는 그런 화단 분위기에 대하여 비판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미국 문화원을 자주 이용하면서 화집을 통하여 해외의 미술계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유학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1982년도에) 그 파리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파리 국립미술학교에서 수학하면서 안료의 사용과 또 표현주의와 대형 작업을 익히면서 운 좋게 파리 국립미술학교 회화 1등상과 프랑스 예술원 회화 3등상도 수상하고 그리고 권위 있는 살롱드메, 살롱 레알리테 누벨 등의 전시회 작품을 출품하기도 합니다.
폼피두 센터에 있는 도서관 자료실을 자주 찾았는데 광주 민주화 운동, 이란 이라크 전쟁, 그리고 제3세계의 민주화 투쟁, 그리고 남아공 인종차별 등의 자료 사진을 많이 접하게 되고 인간의 폭력성이 강조된 인간의 형상을 그리면서 체제나 이념에 경도되기도 합니다. 학교 문을 닫는 여름 방학에는 파리 외곽의 꾸르네부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폐공장을 얻어서 작업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1983년도에는 학교에서 세네강 건너에 있는 루블 박물관의 유리 피라미드 공사를 위하여 광장에 나무 펜스를 쳐놨는데 프랑스 친구들과 작당을 하여 한밤중에 몰래 벽화를 그리고 나서 우리말로 프랑스 졸개들을 데리고 와서 그림을 그리다라고 한글로 써놓아 이곳을 찾은 한국 관광객들 사이에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네, 86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9년까지 18회의 개인전을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전시회 때마다 변화를 가져야 한다는 자세로 전시를 준비를 하였는데 대략적이나마 전시의 특성을 통해서 작품의 변화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1986년의 첫 개인전은 파리 유학 시절에 제작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검은색 바탕의 대형 화면에 인간의 야수성과 폭력성을 상징하는 엉켜져 있는 반인 반수의 이미지가 등장을 합니다. 파리의 진보적 신문인 리베라시옹으로 화면에 꼴라주도 하고요. 아마 저의 작업 중에서 가장 거칠고 강한 메시지를 담았던 전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989년에 국립현대미술관의 이달의 작가에 선정이 되어 가졌던 2회 개인전은 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통제되었던 언론이 제 목소리를 내면서 체제나 이념의 문제보다는 실존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역동적 인체의 동세와 배경의 상황을 강조하려고 쉐이프트 화면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1992년에 3회 개인전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제도나 환경을 상징하는 거대한 구조물을 화면에 끌어들여 구조물에 위축되어 있는 소외된 인간상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94년에 4회 전시회는 조선일보의 올해의 청년작가 수상 전시회로서 부조리한 현실과 맞서는 나약한 인간이 불고 싶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 무성의 악기를 연주하는 푸른 인간의 주제로 전시를 하게 됩니다. 1998년에 5회 전시회는 이중섭 미술상 수상 전시회로서 미로에 갇혀 출구를 찾아 벗어나려는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과 꽃의 다중적 이미지와 인간의 형상을 대비시켜 IMF로 인한 절망 속에서 희망을 염원하는 사회의 분위기를 담아내려 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1년 동안
파리에 그 체류를 하면서 드로잉 그 작업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그때 드로잉을 단순 기호화하거나 또 다양한 형식과 확장된 그 개념으로 해석한 그런 드로잉 작업들을 전시를 하게 됩니다. 2003년에 9회 전시회는 구체화된 인간의 형상을 폐쇄된 그 공간에서 개방된 공간으로 끌어들여 소외를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하는 역설적으로 소외를 찬미하는 주제의 전시였습니다. 즐겨 쓰는 검은색도 금속성의 색과 대비시켜서 색채 효과를 강조하였습니다. 2006년에 10회 전시회는 극단적 원근을 화면에 끌어들여 인간의 얼굴 형상을 클로즈업 시키기도 하고 사회의 제도나 메커니즘에 소외된 현대인의 무표정한 초상을 표현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100년이 넘은 오래된 그 고서의 장식적 표지를 화면으로 이용하여 시간성을 조형화하려는 작업을 시도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11회 전시는 인간의 형상을 배제하고 화면을 양분하여 건축 구조물과 꽃의 이미지를 대비시켜서 이중 풍경이라고 하는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2012년에 13회 개인전은 몸이 갖고 있는 다양한 동작이 언어적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해석하여 몸의 움직임을 통한 실전의 근원적 물음을 던지려 하였습니다. 2014년에 14회 전시는 파리 유학 시절에 익혔던 인류의 가장 오래된 표현인 프레스코 기법을 적극적으로 소개한다는 의도로 파리의 지붕에서 느꼈던 조용성을 강조하는 전시를 하였습니다. 2017년에 17회 전시는 인간의 편의를 위하여 만든 어떤 기계가 오히려 인간에게 위해가 되면서 기계와 인간의 대립적 긴장이 주는 관계를 32m의 작품으로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2019년에 18회 전시는 부감적 시점으로 본 인간의 모습을 발색이 강한 인쇄형 검은색 물감으로 단순화하여 인간과 비인간의 이미지를 대위하는 형식으로 전시를 하였습니다. 네,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4년 전에 파리에서 103세의 일기로 돌아가신 만년 청년 한복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982년 유학 시절에 처음 뵙고 파리에서 귀국한 1985년 이후에 1989년, 95년, 2001년 동안 2001년 등 세 번의 연구년을 파리로 다시 간 것도 한 선생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95년도에는 1년간 선생님과 위아래층의 작업실을 쓰면서 해방 전후에 우리나라 미술계의 상황과 이중섭 선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홍대 교수로 계시다가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파리로 가셔서 온갖 고생을 다 하시면서도 현실과 타협하시지 않는 그 작가 정신은 한편 수행자의 면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을 30년 넘게 가까운 거리에서 뵐 수 있었던 것은 나의 그 작가 태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작업은
현실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를 구성하는 인간 관계의 복잡하고 미묘한 이야기들과 예술이 현실에 어떻게 부딪히고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은 오랫동안 인간의 형상에 집착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삶은 다의적이고 중증적입니다. 오늘날 횡행하는 그 국가주의나 전체주의적 경향이 개인의 가치를 소홀히 하면서 야기된 갈등과 부조리에 대한 관심이 나의 작업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지난 40여 년의 시간 동안 많은 조형적 실험을 통하여 나름대로는 새롭게 해석하고 변화된 작품들을 갖고 전시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전시가 담론을 만드는데 성공을 했던 또 그렇지 못했던 간에 작가의 작품은 생물입니다. 작가는 온몸으로 그 시대 그 사회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작품으로 답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작가를 에워싸고 있는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그 행간을 잘 살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는 형식의 차용이 아니라 치열한 자기 극복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